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경기 결과에 대한 팬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내의 긴장과 갈등을 폭발시키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래의 팀의 주축으로 기대받았던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서 갑작스럽게 떠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 결정의 원인은 팔레스타인과의 득점 없는 무승부 후 이강인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심각한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팀의 주요 스타인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팬들의 비판과 야유에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야유는 단순히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그치지 않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반응은 그가 팬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공공과 선수들로부터 커져가는 압박 속에서 현재의 가장 큰 질문은 홍명보 감독이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소식통은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여론과 팀 내 선수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경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감독과 선수 간의 내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팀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인가? 오늘의 비디오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일어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5일 저녁 8시,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 대표팀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홈 경기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로 양 팀은 중요한 예선전 첫 경기에서 승점을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이 경기 시간 대부분을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기대했던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과 몇몇 한국 선수들은 관중 속에서 들려오는 야유와 관련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직접 와서 응원한 팬들은 무승부 결과로 인해 우울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반대 행동으로 그들의 실망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경기장의 대형 화면에 비칠 때마다 계속해서 소리치고 야유를 보내며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 불만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의 임명 과정 및 관리 결정과 관련된 오랜 논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정몽규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팀 감독 및 주요 지도부 임명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그를 관중석에서 비출 때마다 야유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목표는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팀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도 포함되었습니다. 팀을 열심히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칭 스태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들도 관중들의 비판 물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인 야유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팀의 경기력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후 김민재는 인터뷰에 참석해 언론의 수많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관중 속에서 들려오는 야유가 그와 동료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김민재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항상 경기에 직면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관중의 야유와 그것이 팀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김민재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팬들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그 반응을 경기 결과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회피하는 대신 팬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판을 받아들였고 팀이 이러한 압박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민재의 동료들,
특히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주요 선수들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더로서 저는 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팬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팀을 비난의 중심에 몰아넣었으며 팬들과 전문가들이 홍명보 감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은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 실수와 팀 관리에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부진한 경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왜 전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손흥민이 팀을 대신해 사과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축구의 가장 유망한 젊은 선수 중 한 명인 이강인이 홍명보 감독과의 갈등 후 국가대표팀에서 떠나겠다고 결심하면서 더욱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는 단지 전문적인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 사이에 심각한 관계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수들이 지도자와 더 이상 신뢰하고 동행하지 않으며 팀 내 통제가 상실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팬들의 실망감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관리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팀은 다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임을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팬들이 한국의 실력과 성적의 격차에 따라 이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전개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경기는 코칭 스태프와 팬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홈 경기 이점과 뛰어난 선수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90분 내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팀의 경기는 공격에서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마무리의 효율성도 부족했습니다. 만들어진 기회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그 상황을 골로 연결하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예선 첫 경기에서 손쉽고 설득력 있는 승리를 기대했던 만큼 매우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전술적 우위와 경기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지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팔레스타인의 탄탄한 수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 대 영국 무승부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팀의 경쟁력과 전술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에게 경고의 신호입니다. 결국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할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홍명보 감독은 혁신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는 더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거나 필요할 때 인사 변화를 감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들도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매 경기에서 최고 수준의 정신력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나라의 자부심입니다. 첫 경기에서의 실패 후 지금이 바로 팀 전체가 일어나 실수에서 배우고 전면적인 개선을 이룰 시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신속하게 변화하고 현재의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월드컵 꿈은 눈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홍명보 감독과 그의 제자들이 경기장에서 진정한 실력과 용기를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